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뽀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뽀글 게임. 문제 아이디는 뽀글이고요. 요 문제도 되게 재밌죠, 그죠? 이렇게 5x5, 5x5, 이제 보드가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P로 시작해서 요로 가 있던구나. PRETTY, pretty. 요렇게 되네. pretty. 그 다음에 girl, GIRL. 그 다음에 이건 뭐야? repeat. 맞나? repeat 맞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REA? 응? EAT, repeat 이렇게 되는구나. 갔다가 다시 와서 repeat. 요렇게 이제 어떤 보드판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yes와 no 판별 문제죠, 그죠? 이것도 yes고 이것도 yes죠, 그죠? 그 이제 없는 단어 주면은 못 만들어낸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입력을 C와 그 다음에 이제 5x5로 주고, 물론 이거를 이제 또 그리고 만약에 n by m이다 이러면 이제 더 골치 아파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어 수 n과 단어를 주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yes와 no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보드가 주어지고 요런 6개의 단어가 주어지면 요 단어들이 각각 있는지 없는지 yes, no, no, yes. 그래서 판도라나 카라는 없고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코드 6.3을 파이썬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dxdy는 이렇게 보드판이 주어졌을 때 호잇 어떻게 그려야 되노? 3개로 그려야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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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는 거. 총 8개의 방향이 있죠, 그죠? 그 디렉션에 대한 X좌표, 디렉션에 대한 Y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 해즈월드, YX, 왜 거꾸로 덮는지 몰라. XY,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YX를 가지고 이제 해당 워드가 보드에 있는지를 찾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드판을 벗어나면은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폴스다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고, 보드판에 이제 워드 제로, 그 첫 번째 이 워드에 있는, 예를 들어서 pretty면 pretty, pretty면 첫 번째 P가 아니면 리턴 폴스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1이면, 랭스가 1이면 리턴 트루 하면 되죠. 왜냐하면 P가 이 보드판에 있는데 랭스가 1이라는 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디렉션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P를 찾았어요. P를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R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요렇게 dx dy를 요 dy 디렉션, 이 디렉션이 0부터 7까지 가니까 디렉션을 현재 y좌표하고 x좌표에 더하면 이제 next x, next y가 이제 요좌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재교출하는 거죠. 어떻게? 워드에서 워드 1 땡땡 해주면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프리티 같으면 RETTY에 대해서 재교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RETTY가 있으면 true를 리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exit 컨디션과 그 다음에 재기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돌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알고스판 문제 푸는데 인풋 받고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고 짜증나죠, 그죠? 어쨌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인풋을 받아서 루프를 돕니다. n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풋에서 곱하기 5 하면 이제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써가지고 보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 있는지, 워드가 몇 개 있는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인풋을 곱하기 n 하면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워드의 스트링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단어 개수만큼 루프 돌면서 이게 이제 코드 길어져 가지고 한 페이지 안 들어가 가지고 이터 툴즈 썼어요. 할 수 없이 안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프로덕트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포로우 포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중 포루프를 이제 한 개의 포루프로 바꾼 거고, 만약에 칼럼과 로우에 대해서 워드 i가 보드에 존재하면 이제 yes를 true를 출력하면 되고, 이게 false면 이제 브레이크를 해버리죠. 그죠? 브레이크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의 for else라는 파이썬 테크닉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바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 입력 조건과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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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true, false 이렇게 적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yes, no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뽀글 게임의 문제 카테고리를 보면 이 책에서도 본격적인 소 챕터를 안 만들고 그냥 이제 예제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동적 계획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제 동적 계획법인데 이렇게 재기적으로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예제를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지금 완전 탐색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풀 때는 동적 계획법을 풀어야 돼. 자, 완전 탐색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되고, 이 뽀글 게임의 경우,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없는 경우, 단어가 없으면은 다 뒤져보고, 단어가 없네? 라고 해가지고 리턴 되는 게 최악의 경우죠. 그죠? 근데 최악의 경우 중에서도 A가 가득 찬 격차가 있어요. 거기서 H를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A로 가득 찬 격차면 이 주변에 다 A야.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했으면 8군데 다 가봐야 되죠. 재교출을 다 합니다. 그죠? 이거 여기에 가서 또 주변이 또 다 A야. 그럼 8군데 다 가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 칸에서 최대 8개의 이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탐색이 단어 길이 n에 대해서 n-1단계까지 계속 진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에 처음에 8개 되고, 그 다음에 또 8개 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8개 되는데, 이게 n-1번 반복되니까, 비고 오브 8의 n승 계가 돼요. 그럼 2의 3n승 계가 돼요. n이 5니까, 5, 3, 15. 2의 15승 계죠. 그죠? 2의 15승 계면은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재기호출이라는 걸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뽀글 게임을 우리 책에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풀어가지고 입력을 하면 시간 초과가 됩니다. 아예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6장을 읽고 이 문제를 푸시려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6장 예제 코드는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6장의 뒷부분 혹은 8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입력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는 한 개인데 5x5죠. 그 다음에 B 이거를 찾아봐라. 이러면은 이제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려면은 이게 단어기 때문에 try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작업표 안 되는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제 try 배운 적이 없어. 못 풀겠네. 그래서 동적 계획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책에서 배운 동적 계획법은 재기식을 구해가지고 이 재기식을 바텀업으로 풀어야 되는데, 메모이제이션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은 이제 못 풀겠다.
코딩 테스트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는데, 이 try 뭐 dp 이런 말 아까 내가 뗏목을 이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봐봐요. 8번의 시도 만에 뽀고를 해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크게 안 틀려요. 이거 어디서 보지? 이거 풀이 보는 게 있던데. 뽀글의 문제풀이. 최근 대출된 답안. 사용자 랭킹. 어디서 보더라? 페이지 목록, 아닌데. 세팅즈? 주니언? 똑같은 건데. 제출 답안수. 이걸 보면 알아요. 예. 이거 봐요. 제가 처음에 뽀글 풀어봤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거 하다가, 제일 처음에 뽀글 푸는데 시간초가 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계속 저거 고민하다가 여기서 런타임 오류 뜨고, 또 오답 뜨고, 그래 마지막에 이제 정답 해가지고. 그래도 132초 만에 풀었어. 수행 시간이. 확 줄였죠. 그죠? 이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데 있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안 풀려가지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금방 해답 찾아보지 말고, 얼마나 재밌어요. 나도 이거 풀고 나니까 되게 재밌더라. 그러니까, try, dp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풀면 돼요. 내가 이거 고생했는 거는 이 댓글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 이제 초기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 테스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2면은 보드는 한 개인데 6을 가지고 요 6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보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죠? 요 중간에 초기화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데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브루트 폴스 어프로치는 완전 탐색을 하기 위한 제기 조건과 종료 조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구현은 쉽죠. 그죠? 종료 조건을 만나면 답을 리턴하고, 나머지는 종료 조건이 되려면 제기 조건에 의해서 제기 호출을 한다.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제기함수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뽀글 게임, 무식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dxdy, 그 다음에 해즈워드, 책에 있는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구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뽀글에 들어가서 요 입력을 긁어서, 여러분들은 뭐 파일로 해도 되고 리다이렉션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고, 에러 나버렸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URLPM 받아가지고 왜 2개만 받지? 희한하네. 호이. 여기까지 받았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가 없을 텐데. 자, 으이. 또 에러는.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못 찾겠다. 돌아가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요 뽀글 게임은 여러분들이 이 제기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완전 탐색 제기 호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시간 초과 난다는 것까지만 확인하시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쯤에 다음 주쯤에 숙제로 낼 거예요. 그때 동쪽 계획법을 할 때 숙제를 낼 건데, 차근차근히 고민해 보면 어디 저거 구글에 있는 거 긁어와 가지고 답 보고 풀지 말고 순수하게 고민해서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딱 이제 정답 딱 뜰 때 막 쾌감도 막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꼈다가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폭 문제. 소폭 문제는 피크닉 문제 아이디가 피크닉입니다. 이거는 이제 2차이니까 문제를 다 써줬어요. 자, 이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잘 읽어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쨌든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줘야 되고, 친구인 학생들만 짝을 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친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짝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경우의 수 계산하라. 완전 탐색밖에 없죠, 그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려면. 그래서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으로 그냥 해가지고 한 줄로 탁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 완전 탐색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가 C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N, 학생의 수, N이 주어지고, 친구 상의 수, 이거 이제 페어로 주어야 되겠죠, 그죠? 감상해보면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프에 엣지들 주는 입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M개의 정수쌍이 이제 쭉 그냥 그 한 줄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법의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3인데, 요게 학생 수고, 요게 이제 그거 쌍의 수니까 0, 1, 2명밖에 없는데 0,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4명이 있는데 쌍의 수가 6, 즉 엣지가 6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6명이 있는데 엣지의 수가 10개다.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입력에 대해서 이제 그 경우의 수가 1. 얘는 보면은 2명인데 2명이 있는데 얘들이 친구야. 그러면 쌍으로 묶어주려면 1명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4명이 있는데 보니까 쌍의 수가 6개야. 그러면 저거 야구 친구고, 야구 친구고, 야구 6개 다 친구네. 그러면은 콤비네이션 6의 4지 뭐. 그러면은 콤비네이션 6의 2니까 얼마지? 6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하면 얼마입니까? 6 곱하기 나누기 4.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이 나와요. 왜 대충 하면 3은 아닌 것 같은데 3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그 A하고 B가 친구인 거하고 B하고 A가 친구인 거하고는 같은 얘기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거하고 B, C, A, B 이렇게 친구 쌍하고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는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확 주는 거예요, 그죠? 경우의 수가. 자, 그래서 아직 짝을 찾지 못한 학생들의 명단이 주어질 때 친구끼리 둘씩 짝 짓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0, 1이 주어졌어요, 그죠? 학생이 2명, n이 2면
학생이 2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완전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얘는 0, 1, 2, 3, 4명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그거 완전 그래프죠. 그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셀프 프루프는 이제 내가 내 자신하고 친구가 될 수는 없나? 없다고 보고 그건 경우의 수의 카운트는 안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H페어가 그 노드가 4개이고 엣지가 6개인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니크한 엣지를 카운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개가 주어지면 그 6개를 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0인 게 좀 있네. 이렇게 이제 페어가 있을 때 10개의 페어가 있을 때 그거를 유니크하게 카운팅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경우의 수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거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만큼 이제 그거 n과 m을 잘라서 입력을 한 다음에 처음에 taken이라는 거는 이제 아직 그 얘의 친구를 다 고려했느냐 부분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디폴트로 false로 해서 n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0을 그 append 해가지고 이제 그 adjacency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append가 adjacency 매트릭스고 taken이 일종의 이제 뭐 visit 방문했느냐, 노드를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페어는 엣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읽어드려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UV를 2 곱하기 i 플러스 1 왜 이렇게 했냐면은 지금 정수가 쭉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하나의 페어니까 이게 2i죠. 그죠? 이게 2i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i 플러스 1이 되죠. 얘도 2i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2i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게 u가 되고 요게 v가 된다. 그 그래프에서의 uv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방향성 없는 무방향 그래프니까 apprends uv apprends vu를 1로 하면은 이제 초기화를 apprends를 0으로 해놨으니까 처음에 이제 쭉 0이 있다가 이제 친구인 놈들만 1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프린트를 주석 처리 안 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프린트는 이제 apprends는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count pairings 이 n과 apprends와 taken을 가지고 페어링의 그 경우의 수 짝을 지어줄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count pairings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이제 exit condition부터 고민하면 뭡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쉬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바에서는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taken이 전부 다 true가 되는 경우 taken이 모두 true면 이제 다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끝내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taken의 sum을 하면은 이게 그 true가 1이니까 이 sum을 했는 게 이 taken의 length하고 같아지면 전부 다 true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return 1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제기 컨디션을 찾으면 되죠. 그죠? 제기 호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RET는 0 해서 IJ를 돌면서 아직 I가 아니고 J도 아니면 그러니까 IJ를 지금 고려를 안 했으면 그리고 얘들이 프렌드면 친구가 아니면 고려할 필요 없죠. 얘들이 만약에 친구면 얘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taken i와 taken j는 true. 일단 얘들은 이제 확인했다라고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 pairing 어떻게 하면 됩니까? n 하고 apprends하고 taken을 주면서 return 값에다가 얘들의 쌍의 값을 더해주면 되죠. return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요거를 다시 이제 false로 바꿉니다. 그죠? 얘들을 다 고려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면 이제 됩니다. 우리 콤비네이션 찾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좀 원활하지가 못하네. 자, 이거를 피크닉을 원을 가지고 이제 요 놈을 실행을 해주면 여기는 성공해야 될 텐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 성공했다. 오케이. 자, 3, 2, 1에 대해서 이제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4가 출력이 되고, 192가 출력이 되죠. 책에 보면은 이게 2, 24, 192가 출력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럴까? 중복 처리를 안 해서 그렇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A와 B가 친구인 놈하고 B가 A가 친구인 놈하고는 같은 건데 이거를 중복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저거 AB가 친구고 뭐 CD가 친구다 하는 거하고 CD가 친구고 AB가 친구다, 이것도 이제 그 쌍의 순서도 상관이 없는데 요 두 개의 중복을 고려 안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학생의 쌍을 중복으로 카운트하는 건 01과 10을 이제 중복을 없애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짝을 지어주는 순서가 다른 거, 01 이후에 23 되거나 23 이후에 01 되거나 이것도 이제 중복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우리 퍼뮤테이션 할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A, B, C, D를 할 때 수합해가지고 B 해가지고 A, C, D 해주고, 또 수합해가지고 C 해가지고 A, B, A, D 해주고, 그 다음에 D 해가지고 A, B, C 해주고, 이렇게 하듯이 이 사전순으로 먼저 나오는 답만을 카운트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우리 방향성 없는 그래프 할 때 for i 하고 for i가 이제 0에서 쭉 가고 j는 어디서 갑니까? i 플러스 1에서 가죠.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의 이 다이아고널, 이 상단 다이아고널 어퍼 트라이앵글만 쭉 고려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일 경우에 만약에 A와 B는 항상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 그 다음에 C와 D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얘보다 항상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얘는 얘보다 항상 더 클 때, A와 C가 항상 더 클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도록 고려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스 코드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뀝니까? 여기서는 바뀔 게 없나? 여기서는 없지. 그러면은 실제로 바뀔 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카운트 페어레인지 들어가서 요렇게 엑시트 컨디션까지는 똑같고, 요거 이미 이제 테이큰이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있을 때 이미 이제 고려된 것들은 쭉 빼고, 요 퍼스트 프리 아직까지 안 찾은 요 놈을 찾은 다음에 요 퍼스트 프리에 대해서 플러스 1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제일 퍼스트 프리 찾은 다음에 요 놈부터 요 놈까지만 제기 호출에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죠. 그죠? 카운트 페링즈 할 때 요 퍼스트 프리를 true로 하고, 이 퍼스트 페어 위드 하고 퍼스트 프리 하고를 이제 가지고 true하고 false하고 해서 넘겨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이후 것만, 이까지는 고려 안 하고 그 이후 것만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제기 호출이 이제 계속 범위를 줄여 나가죠. 이렇게 전체를 다시 탐색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자, 카운트 피크닉 2 해가지고 피크닉 1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이제 퍼스트 프리를 이용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자, 1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입력이 돼서 3,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이 돼서 4, 이렇게 이제
제대로 출력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제출하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자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또 수정 사항이 있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그거 마지막 문제, 게임판 듣기. 게임판 듣기 뒤에 또 클락싱크도 있는데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겠다. 제가 첫날이라서 시간 조절이 좀 안 됐는데 재밌잖아요. 계속 합시다.